안녕하세요. HK플러스 통합의료 인문학 연구단 연구교수 염원희입니다. 저는 연병이라고 하는 감염병을 소재로 해서 옛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하고요.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질병 표현이었고요. 질병 표현이 일상어가 된 만큼 그만큼 이 질병은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병이란 단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단어는 전염병의 준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20세기 이전에는 병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제 병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연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연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강렬함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좀 더 오랫동안 살아남았기 때문이겠죠. 연병하다는 병에 걸리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보면 전염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병하다가 어떤 범칭으로 쓰이기보다는 실제 어떤 특정 질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질병은 바로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서구권에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20세기 초반까지도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장티푸스 메리 사건입니다. 무증상 보균자였던 메리는 자신이 질병에 걸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사람들을 대접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장티푸스가 감염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장티푸스 메리라고 하는 어떤 질병의 상황이 명명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반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연병이 일상생활에서 쓰일 때는요. 연병하다, 이런 연병할, 또 연병할 놈 같은 표현들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영화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질병에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라는 일종의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연병이라는 질병에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렸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그 병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증상에도 기시감에 치를 떨게 되었고 싫은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로 내뱉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병과 다르게 일상 어휘였다가 질병 명칭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님 그리고 마마입니다. 손님 마마는 두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두창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병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서 일상생활에서의 존칭어인 손님이나 마마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이나 마마로 가리켜지는 이 질병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님, 마마라고 하는 단어가 근대 이전에 쓰였다고 한다면 그 단어 안에는 질병은 곧 천형이라고 하는 관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념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질병에 대한 다양한 관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의 원인이 원한을 품은 원기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겨났고 또 기괴하고 비인간적 속성의 괴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관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질병관념을 알 수 있는 옛 이야기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방의 천예록에 실려 있습니다. 천예록이라고 하는 책은 18세기에 편찬이 되었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8세기 이전에 한반도에는 큰 전쟁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대량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과 감염병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고 삶이 피폐해지면서 생각도 변화하고 변화된 생각은 변화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예록에 실려 있는 연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안 잔치에서 못된 아이가 연병을 퍼뜨리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연병을 퍼뜨리는 주체가 아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벼슬아치의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잔치가 크게 벌어졌고 사람들이 가득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한 아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웬 험상궂은 사내 아이는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18살 되어 보이는 이 아이에 대해서 누구도 그 존재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관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코로나19를 처음 맞이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코로나19가 언론 매체에 처음 나온 것이 2019년 12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구촌 먼 곳에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했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2월을 거치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했고 3월에 이르러서는 대면 강의가 중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옛 이야기로 와 보겠습니다. 마을 잔치에 들어온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그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들 뜰로 내려와서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고 손을 모아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손님신에 대하는 태도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님신은 인격신이라는 점이고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한 아이는 단지 아이일 뿐이죠. 미성숙한 아이이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님신한테 빌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는 것과 같이 아이에게도 그러한 상황을 기대했겠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는 빙그레 웃으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모두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특히 연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의 머리가 모두 찢어진 채로 있었다는 묘사가 있는데요. 이 대목은 이 사람들의 질병이 감염병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전대에 있었던 전쟁 체험과 관련해서 전쟁에서 봤었던 그 수많은 죽음들의 장면들이 이 이야기에도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괴이한 아이는 연병의 표상입니다. 이 아이가 인격화되기 전의 존재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예측과 소통이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화된 다른 신들과 다른 존재이고 그래서 우연적이고 즉흥적이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재앙을 표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염병은, 감염병은 이렇게 하나의 재앙으로 인식되기에 이릅니다. 옛 사람들이 감염병을 대하는 태도가 초반에 무관심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감염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봉쇄 조치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2021년 하반기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또 대유행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제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감염병을 완벽하게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염병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택하는 것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고 큰 규모의 모임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초적이지만 효과적인 방역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수촌 인방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말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일가의 모임에 큰 연병을 퍼뜨리는 아이가 들어왔는데도 이를 알아차려서 공경하는 척하면서 멀리할 줄 모르고 도리어 꾸짖어 끌어내고 때리기까지 하여 그의 노여움을 부채질했으니 연병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는 척하면서 멀리할 정도의 태도를 요즘 시대의 감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감염병을 만나든지 초기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어떤 대응책을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새로운 감염병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래전의 현실이 현재의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다면 과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곱씹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옛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